안녕하세요. 세상반사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익숙한 말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과 구조적 연결고리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박스권에서 못 벗어나는지 설명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말은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죠. 대기업의 분할 상장, 주주권리 무시, 불투명한 기업 정보, 공매도, 남북 대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할인 꼬리표가 붙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 말이 조용합니다. 진짜 디스카운트라면 오를 때도 왜 덜 올랐는지 따져야 하는데 그땐 다들 조용하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꺼내드는 맞는 카드.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변명일까요? 사실 데이터로만 보면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PER, PBR이 글로벌 평균보다 낮고 PBR 1 이하 기업이 꽤 많습니다. 미국이라면 인수합병 후보가 될 기업들이 한국에선 그냥 방치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시장 내부의 투명성도 문제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말하는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환시장입니다. 한국은 역외 원화 시장이 없습니다. 즉, 외환 거래를 한국 시간 안에서만 해야 하죠. 외국인 투자자는 환전도 자금 운용도 한국 시장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편의성은 수익성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외환시장 개방이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질까요? 그럴 가능성 꽤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증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채와 국가 구조 전체와 맞물린 이야기거든요. 한국은 정부 부채가 낮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죠. 가장인 정부가 빚지지 않으려고 가족인 국민의 명의로 대출을 돌린 겁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도 이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금은 한계가 있죠. 결국 외국 자금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시장 제약이 있는 나라에 쉽게 돈을 넣을까요? 외환시장 개방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기성 자본의 유입.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공격했듯 한국 원화도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정부의 관치금융 구조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채를 많이 가진 외국 기관이 규제 풀지 않으면 채권 팔겠다. 즉, 내 말 안 들을 거면 빚 갚아라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편한 구조 속에서 작은 변동성만 피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을 열고 더 큰 투명성과 신뢰를 선택할 것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지 투자자들의 푸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외환시장, 국채시장, 금융구조 전체의 비대칭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바꾸고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세상반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